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BMW의 X740i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를 하기 전에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BMW의 X740i. X7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2년 12월부터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신형으로 본격적인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상 풀체인지가 아니라서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풀체인지에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우선 과거와는 달리 현재 X7 같은 경우에는 DP 모델과 M 스포츠 패키지 등급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승차 정원을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DP에서도 6인승, 7인승을 고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M 스포츠 패키지에서도 6인승, 7인승 고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X740i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 같은 경우에 차량 가격은 1억 5,170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P0-1으로서 차량 가격이 1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추가금이 130만 원이 붙는데 어떤 게 달라지냐? 바로 1열에 마사지 시트 기능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리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P 모델이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크롬이 많이 쓰이기보다는 그를 대신해서 블랙 하이글로시가 훨씬 더 많이 쓰여 있다고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소재만 이런 식으로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범퍼 스타일 또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은 럭셔리하면서도 동시에 중후한 멋은 DP 모델이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M 스포츠 패키지가 훨씬 더 강하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댑티브 에어 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들어갔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막혀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도 함께 더해졌기 때문에 야간 시에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과거 X6와 마찬가지로 테두리에서 이제 빛이 나서 조금 더 멋있는 그런 BMW의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부분이 데일리 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데일리 등이고 위에 부분은 방향 지시등이나 아니면 비상 깜빡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큽니다. 전고 사이즈가 무려 1800이 넘기 때문에 176인 제가 있었을 때에도 상당히 작은 포인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페이스리프트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멋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카파스 카메라도 현재 보시는 것처럼 2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다양하고도 많은 정보를 보다 더 정확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측면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어떠신가요? X7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눈길이 가시지 않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800을 넘지만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5180으로 상당히 긴 사이즈의 차량임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1인치를 넣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었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X740i 같은 경우에는 현재 22인치의 더블 스포크가 디자인이 되었고, 그냥 밋밋하게 디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색상 같은 경우에도 그레이와 블랙의 투톤을 잘 매칭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질감 없이 훨씬 더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품어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MW에 있어서 고성능 차량들은 이제 M 시리즈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M 스포츠 패키지는 사실 성능은 M 시리즈는 아니지만 외관, 내부 같은 경우에는 M 시리즈와 거의 버금가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다 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한 레터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에어덕트가 되겠는데, 사실 에어덕트가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블랙 하이글로시로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의외로 크롬 라인으로 마무리해줬는데 조금 의외의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BMW가 역동적인 디자인을 이제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중장년층에 있어서도 약간의 이런 식으로 크롬으로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에어덕트가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기능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보기에 조금 더 좋게 디자인을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고 또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사이드 스텝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차량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300만 원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렇다 보니 SUV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압축 도어 당연히 담겨져 있고 1열뿐 아니라 2열에도 이중 접합률이 있다는 것 참고 부탁드리겠는데, 사실 BMW에 있어서 홀수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이 아니라 외건형을 담당을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X7 또한 역시나 쿠페형이 아니라 기역자 형식의 외건 형태의 SUV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의견은 분명히 있겠지만 외건 형태이다 보니까 그만큼의 실용성은 훨씬 더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6인승이기 때문에 3열의 시트가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러한 3열의 시트 부분의 천장이 쿠페로 떨어진다? 사실 그러면은 레그룸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해서 많이 불편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로 후면 넘어가 보실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후면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후면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그 전에 BMW 로고를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X7 그리고 SUV 라인업이기 때문에 X드라이브 즉 4륜 구동을 가지고 있으며, 이 차량은 30D의 디젤 모델이 아니라 가솔린의 40i라는 모델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P 같은 경우는 따로 티가 안 나지만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측면 휀다에 있었던 그 M이라는 조그만한 레터링을 통해서 이 차량이 DP 모델이냐 아니면은 M 스포츠 모델이냐라는 것을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분명히 작년 12월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가 되어서 신형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와이퍼가 이렇게 하단부에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이 이제 조금씩 변화를 해서 위쪽으로 숨어져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하단부에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BMW가 성능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일 3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감성에 있어서만큼은 벤츠나 아우디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던 게 과거의 사실들이었지만, 이제부터 나오는 X7들 그리고 그들을 이을 BMW 차량들은 상당히 이를 갈고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얇은 형태의 BMW 차량들과 동일하다라고 보여주실 수 있겠지만, 자, 지금처럼 차 문을 열었을 때 라이트를 보시면은 약간 아우디의 턴 시그널처럼 굉장히 은은하게 불빛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면으로 조금 넘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라이트들의 디자인들이, 디테일들이 정말 잘 살아있어요. 확실히 뭐 야간 시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차량들에게 보내는 시그널이 잘 보일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의 큰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이제는 BMW도 성능은 이미 우리가 최고치이기 때문에 감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보를 시켜 놓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외건 형태라서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잘 뻗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상, 하 이렇게 나눠서 열리는데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한 번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따로 누르시지 않으셔도 원터치로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는데, 기본적인 트렁크 사이즈는 사실 3열을 접어놓게 되면 굉장히 크지만, 만약에 3열을 펴놨을 때는 사실상 300L 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 작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3열을 접거나 아니면은 2열까지 접근하면은 트렁크 공간은 더욱더 늘어나겠죠. 6인승 같은 경우에는 최대 1050L까지 늘릴 수 있고요. 반대로 7인승 같은 경우에는 2150L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7인승이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인승은 2열의 시트가 3명이 앉기 때문에 독립으로 되어 있는 6인승에 비하면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짐을 많이 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7인승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짐은 조금 많이 싫지 않지만 사람이 많이 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6인승이 더욱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같은 경우에는 버튼들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2열과 3열의 시트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버튼들 같은 경우는 2열인데요. 만약에 버튼을 누르실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차량의 시트가 앞으로 가서 이제 접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구조적으로 6인승은 접어지진 않고요. 앞으로 당겨지기만 하고, 그 다음에 왼쪽은 이런 식으로 3열의 시트를 펼칠 수가 있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사실 뭐 이거를 피는 게 그렇게 번거로운 건 아니지만, 굳이 앞으로 가서 2열 문을 열어서 펼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트렁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접었다가 폈다 할 수 있다는 점 큰 장점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어서스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고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트렁크에 짐을 실으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실을 수 있다는 점을 끝으로 실내 정말 대박적인 게 많은데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실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브라운 시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브라운이 꼬냑의 그 밝은 느낌은 아니고 모카의 그런 어두운 느낌까지도 아니어서 모카와 꼬냑 그 중간에 있는 컬러 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좌측 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 기본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일합니다. 메모리 시트가 1열과 2열 있다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P0-1 차량이라서 마사지 시트가 있다고 했죠, 1열에. 그래서 이게 마사지 시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는 젠틀맨 시트,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2열의 시트를 조절하는 버튼인데, 요것은 제가 이따가 2열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본격적으로 탑승해서 리뷰 이어가 볼게요. 자, 먼저 차량에 탑승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 모델은 DP 모델이 아니라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핸들도 M 스포츠 패키지에 걸맞게 날렵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성능 차량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패들 시프트가 상당히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나름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은은하게 잘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지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부분 실내 내부 트림이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중앙 기어봉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로 된다는 점은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에어컨 공조기 나오는 바람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조기 바람을 이제 잠그는 게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은,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잠기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우측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 레버가 가로 형태로 되어 있으면 열려 있고 세로 형태로 되어 있으면 잠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버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거의 버튼들이 웬만한 거 아니면은.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 이제는 모든 기능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인상을 줄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이 현재 이런 식으로 일체형이고요. 그 다음에 커브드 약간의 곡선을 주었기 때문에 시인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열을 다시 한번 더 최종적으로 쭉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끝으로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다만 이 버튼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 대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2열만 있는 게 아니라 3열까지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3열에 사람이 탈 때는 어떻게 통해서 가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앙부에 있는 통로로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이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만 본다면 너무 좁아서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레버를 가볍게 당겨서 시트를 앞으로 해주시면은, 자, 여기서 앞자리가 앞으로 좀 당겨지고요. 그리고 나서 2열이 앞으로 당겨진 다음에 조금 더 탑승하기 편하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열에 타실 분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넓어진 공간을 통해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방금 보셨던 이 기능들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버튼의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요 버튼, 요 리어 버튼이 앞으로 가게 되면은 시트가 앞으로 당겨져서 1열 또한 마찬가지로 당겨지게 되는 거고, 요거는 2열 시트가 뒤로 가기 때문에 1열 시트가 다시 뒤로 당겨지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면은 좌측 우측을 따로따로 해야 되지만 1열 앞좌석에서 하면은 2열의 모든 시트 좌우가 동시에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3열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넓어진 공간을 통해서 탑승을 다 마쳤다라고 하시면은 가볍게 2열 시트를 뒤로 넘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왔던 위치로 이제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내려가고요. 뒤로 당겨지면서 동시에 앞으로 밀렸었던 1열도 다시 뒤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라운지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이 현재 입고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더러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일반 썬루프랑은 조금 다르다 라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아무래도 독립이기 때문에 컵홀더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존 에어컨을 비롯해서 컵홀더가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1열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다면은 1열 컵홀더는 냉온 컵홀더 기능이 있지만 2열에는 냉온 컵홀더 기능이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1열에는 열선, 통풍, 마사지 모든 기능들이 다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 2열에는 그냥 열선만 지원이 된다는 점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의 X7 40i M 스포츠 패키지 그 중에서도 6인승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1억 5,300만 원이라는 가격이 결코 만만하게 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비싼 것은 맞습니다. 게다가 과거 그러니까 즉슨 작년 구형 모델에 비해서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되었기 때문에 차량 가격 인상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지만 어떠한 부분이 되었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1억 5,300만 원? 제가 만약에 돈만 있었으면 바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빠르게 X7 40i를 만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남겨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